오늘은 바로 전북 정치 안녕하십니까는 주제로 한 해 정치를 짚어보고요. 또 그동안의 전북 정치의 변화에 대한 과정, 그리고 앞으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패널분들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연말 특집 멍석토론 전북 정치 안녕하십니까?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경제 쪽을 얘기를 하면은 저는 오늘 좀 이렇게 무거운 정치 토크쇼를 하기 전에 그 이상화 씨가 전 빼앗긴 덜에도 보면 오는가. 저는 평소에 이 전라북도 이 경제에 대해서 뭐 커센크론의 경제학자랄지 이런 분들을 인용을 해서 후발 개도국의 이점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쭉 얘기를 해왔어요. 능력 이런 걸로 이렇게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당의 지지율이 현격하게 높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 1대1 구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1대1 구도가 지금 아마 뭐 다 정당에서 뭐 준비됐지만 그리고 우리가 항상 민주당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실은 없어요. 정말로 과거보다 훨씬 대한민국 상황은 그렇죠. 잘 처방했는데 전라북도에 대한 대처는 과거에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때보다 훨씬 못하다. 분명한 사실을 얘기를 해요. 말씀하시죠. 분명히 좀 알고 넘어갈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지난 87년 이래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 딱 한 번 정우천 의원이 했고 그 전에 꼭 따지자고 하면 한나라당 강현우 의원이 그 한 번 하고 그랬죠. 그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이제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리고 민정당, 공화당까지 가야 될 건데 신한국당 그전에 있고 그러면 그 정당이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이었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보면요, 대한민국 전체 국회의원 수의 반절이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절이 영남이에요. 그럼 나머지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호남, 제주도 다 합쳐야지 영남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한국당은 통상 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이거 그게 전라북도 도민들 크게는 호남으로부터 자유한국당이 지지를 못 받는 그런 이유지 단지 지금 탄핵 때문에 지금 그 적폐 때문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해다. 이렇게도 말씀드립니다. 그 가짜당원, 동원당원 해가지고 이번에 민주당이 또 경선 앞두고 대대적인 또 전라북도 내용적인 일당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뭐 30만 당원을 모집했네 어쩌네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한 10만이 안 됐어요. 유독 30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 민선 들어와가지고 다 정년 연당이었다는 겁니다. 유정근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다가 바로 구속됐고 그 뒤에 도지사를 보면 한번 생각해보시죠. 우리 도지사들의 꿈이 뭐였나. 건강해서 정년을 더 확실히 연장하는 거 외에는 다 관련 들이다 보니까 임기 끝나고 와가지고 지사하니까 꿈이 없잖아요. 우리 도지사는 꿈이 없습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삼선 오면 고맙고 중간에 아무튼 못하래 해가지고 그때까지 자기 건강 유지하면 된다는 게 전 지사도 그랬고 그 전 지사도 그랬다면서. 기존의 정치인들이 자기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을 다 영입한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 청년들이 정치 현장에서 뛰어야만 그 국가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내 정당의 이익, 내 자신의 이익을 다 놓은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청년과 여성들을 영입한 겁니다. 그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말 정의당은 당리 당략을 떠나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뜻을 받아 촛불 형식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려고 정말 많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고군분투하는 진정성을 꼭 알아주시고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을 비롯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소수 정당에게 많은 표를 주시면 우리 전라북도와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모 방송에 가서 사회자가 질문을 했어요. 국민의당 그 후보가 몇 분이나 당선이 될 것 같냐고. 제가 7명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속으로는 8명을 기대했는데 너무 염치 없어 보여서 7명이라고. 선거는 이기는 경우. 새 선거구의 여론조사가 23.5%가 평균이었고 많게는
26%까지였습니다. 그럼 그런 여론조사가 응답률이 높다는 얘기는 의식하고 받은 전화가 많다는 얘기고, 그 의식하고 받은 전화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대책하시죠? 계시고 자한당원도 계시지만 탄핵의 찬성 세력이었고 누구보다도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뭐 2년 반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이후에도 더 지금보다는 더 잘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다만 내년 총선은 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가 소속한 정당에 도민 여러분의 표를 꼭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정의당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도 그러면 어떤 화두를 가지고들 말씀을 하실까라고 제가 그걸 막 찾아서 기사를 다 전라북도 관련된 걸 찾다 보니까 대체적인 기사 내용이 다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이거는 기자 정신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근데 그런 것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이제 언론도 다시 개혁이 돼서 제대로 언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구조가 시스템화돼야 되겠고요. 우리 민주당의 입장도 더 분발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좀 느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제조 산하,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정신으로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또 내 당의 정강 정책에 얼마나 부합되게 행동할 건지,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내가 헌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다음 총선이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자, 참여하는 거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득권, 그러니까는 기득권들은 다 뭐 일시적으로 다 갈아와야 된다, 뭐 국회를 다 뒤집어야 된다 이런 식까지 말씀을 가시는데 그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고, 청년이 정치 참여하는 것을 늘리면서 또 기존에 계시는 이제 정치인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일당 제도로 가면서 서로 이렇게 뭐 치고받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서로 그냥 자기네들끼리 리그예요. 자기네들끼리 경쟁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정치를 가르치고 또 그 친구들이 나가서 정치에 참여를 하고 이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치에 진입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 이상 바람직한 일이 없겠죠. 이게 도민들이 마음만 바꾸면 되는 이야기 되지만은 이게 진짜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 적이 또 이 전라북도 지역. 전라북도의 일당을 계속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처지가 지금 이 정도라면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도민의식이 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가질 수 있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중요한 총선이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민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